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만든 영상들이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네. 특허란 무엇인가? 문의 전화 이런 것들 많이 받게 되는데 상표를 출원하시면서 특허로 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쵸. 특허를 내시면서 상표를 출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지재권의 각 분류들 크게는 이제 총 4개로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말씀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재권 법률 부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김 변리사님 말씀대로 워낙 심하니까 네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안내를 네.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특허가 뭘까요? 참 특허라는 말이 여기저기 좀 많이 네네네. 쓰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의 전매 특허다. 뭐 이거.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뇌피셜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럼요. 분명히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시작이 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들을 토대로 해서 네. 특허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의 목적부터 아셔야 돼요, 일단. 이건 보통 저희 네. 이제 변리사들이 이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 가면 그 특허법 이제 강의를 수강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이 목적이 모든 법률의 제1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의 취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조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네. 또 이해하시고 흡수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특허는요,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 도모해서 기술 발전 촉진하고 산업 발전 이바지한다 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되게 거창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산업 발전 이바지예요. 상표법의 목적을 보시면 네. 이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익적 측면이 워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신용 유지, 수요자 이익 보호. 그래서 상표는 존속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그쵸. 50년이고 6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특허나 그 외의 지식재산권은 존속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도모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상표에서는 그 사용자 업무상 신용 유지잖아요. 그걸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 사용자가 만약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상표의 가치는 올라가죠.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특허에서는 이용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이용이란 물론 특허권자의 이용도 있겠지만 제3자의 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갱신이 없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네네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산업 발전의 이바지,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바지를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간의 목적이 좀 다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권리의 보호 기간이라든지 보호 방식이라든지 또 관련 판례들, 법리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네. 자, 그러면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발명이죠. 발명. 네네. 그렇죠. 발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네. 그 뜻을. 하지만 변리사들은 발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바로 특허의 대상으로. 그래서 발명의 정의에 부합해야지만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발명은 이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세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네네네.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을 특허로 내서 심사를 받고 특허 요건에 부합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명이 아닌 것들은 특허의 대상부터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 발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적 사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네. 쪼개보시면 됩니다. 네. 총 4개의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4개가 다 갖추어져야지만 발명이 되는 거예요. 네. 발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일단 발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좀 전에 말씀하신 무한동력 장치 이런 것들은 자연법칙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과도 아니고 사실은 과학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럼 난 특허를 아예 못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칙 그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내가 핸디형 선풍기다라고 네네. 했을 때 약간 다이슨 그 선풍기 모양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다이슨에서 무슨 뭐 포한다 효과인가 뭐 그게 있다는데 이거를 내가 또 변리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자연법칙에 따른 기술이 실현 가능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사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과 사상이라는 거. 고도한 구체성은 필요하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아이디어이면 충분하다. 다만 그냥 아이디어면 안 되고 이 아이디어에도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있다.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이 기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화 수준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예컨대 화학 분야, 의학 용도, 바이오 분야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특허가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순 거짓말을 명세서에다가 써놓으면 네. 그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특허 제도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허 문서는 재현, 실현 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은 충분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화학이나 의학 이런 분야에 한해서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럼 세 번째 요건 넘어갈게요. 네. 창작. 창작. 네. 창작이 뭔가? 창작의 반대말 모방? 어때?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래? 그래? 본인 다시 해봐. 이거는 어쨌든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정신활동. 직접 만든 거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발명과 발견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창작이라는 요건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원래 있던 걸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이 뜨거워. 이거는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이건 발견이죠. 그러면은 불이 뜨거운 성질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굽는 오븐을 개발했어요. 그거는 창작이겠죠.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특허법과 구별해서 실용신안법이 별도로 있는 국가들에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하고 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유명무실하고 고도한 것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네. 그 실용신안이 특허보다는 덜 고도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네.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심사를 하지 않고 네. 등록을 해주고 형식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게 유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실용신안도 다 심사합니다. 이 고도성을 판단하는 그게 주관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용신안 정도, 이거는 특허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한 것은 그냥 가볍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그래 조금 뛰어난 부분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네. 이게 등록을 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통상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실용신안하고 특허의 차이가 뭐냐, 전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실용신안은 물건만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발명 대상이 물건일 때만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물질. 소프트웨어 뭐 그런 것들, 물질도 안 되죠. 물질 뭐 그런 네. 것들, 뭐 의약품, 식품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네. 실용신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이크, 의자, 노트북,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 대상이 되고요. 네. 자, 그럼 책상의 제조 방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실용신안 안 되고 이건 특허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허가 훨씬 더 방대한 카테고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해주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해주고 그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네. 딱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실용신안까지 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그럼 발명이 아닌 거를 좀 보시게 되면 좀 이해하시기 좋으시겠죠. 그렇죠. 아닌 거 말고는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발견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원래 있던 거 그냥 찾은 거예요. 뜨거운 물, 차가운 얼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어떠한 미생물 이런 네네네네.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미생물은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네네.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 발견의 예외로서 네. 용도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에서. 네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많이들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도는 원래 있던 물질 내지 물건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발견에 불과하다라고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발견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협심증을 앓고 있던 분들이 그걸 약을 먹었는데 좋아지더라. 거기 다른 데가 물론 좋아지더라. 협심도 좋아지는데 다른 것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 혈행을 개선하더라. 되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쥐약으로 사용하던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항암제로서의 효능이 있더라. 그럼 용도 변경에서 굉장히 큰 변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특허로서의 발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연법칙 그 자체는 당연히 음. 발명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음. 예컨대 그냥 이미 있는 뭐 수학 공식이나 영업 방법 이런 것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는 이 영업 방법 발명 이런 것들 BM 발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술적인 수단이 가미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수단이 병합이 되면 특허법상 발명이 됩니다. 그다음 자연법칙 위반된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무한동력 장치 이런 거 안 되고요. 네네. 단순 정보 제시, 메뉴판. 네, 음식점 메뉴판 특허 내고 싶어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시각적인 미감을 가지는 것, 미감만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드릴 디자인으로 보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외형에 뭔가 특징이 네네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하게 정보를 제시하는 그 식당 메뉴판도 디자인이 되게 이뻐. 네. 그러면 그걸 디자인으로 내는 거지 음. 특허로 내는 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기술적인 수단이 병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적 전자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또는 화학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명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 기능. 이 기능은 이제 어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 뭐 피아노를 잘 치는 방법,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방법, 마사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사람이 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건 자연법칙을 이용한 걸로 안 봐가지고 네. 발명의 대상이 안 되겠죠. 김미래사님 바로 마사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마사지를 잘하는 방법. 제가 최근에 상담 신청을 받았어요. 발 마사지, 발로 하는 마사지 있잖아요. 그거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네. 말씀드린 부분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고 이걸 특허로 내볼까 하셨을 때 그 단계에서 과연 나의 아이디어가 발명에 해당하는 건지 좀 이렇게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고 해서 특허를 권리화해 나갈 수 있는 그 추속적인 절차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시 한번 또 안내해드리기로 하고, 네. 뭐 거의 학원 강의나 아니면 대학교 전공 수업을 제외하고 가장 이제 상반된 의미이긴 한데 상세하면서 심플한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상표란 무엇인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기로 하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